가격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정말 아웃도어 브랜드는 규모의 경제를 가지고 있는 대기업 아니면 좀 손대기가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했거든요. 심하면 뭐 몇천 원 남는 영마진인 제품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 도메스틱 브랜드들이 결코 쌀 수 없는 이유가 그거고. 근데 심지어 아웃도어 브랜드는 그런 소재적인 측면에서도 사용하기가 어려우니까 뭐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것들이 그냥 일반 캐주얼 옷 만드는 것보다 훨씬 많겠네요. 사실 가격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뭐랄까, 이 가격이 도대체 이렇게 합리적일 수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들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처음 봤었을 때는 다른 뭐 아웃도어 브랜드랑 비교해 봤었을 때 굉장히 좀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합리적일 수 있을까? 아니, 공장을 가지고 계시나? 아니면은 어떤 아웃도어 회사 자제분의 아드님이신가? 약간 뭐 이런 생각부터 해서 거기서 이제 또 물음표가 계속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런 게 좀 궁금하긴 했었어요. 사실 인하우스 브랜드는 아니고 처음에는 쉽게 말해서 돈을 벌려고 시작했던 사업이 아니었고 제가 구현하는 이런 디자인이나 제품들을 고객들이나 다른 분들한테 좀 소개할 수 있는 그런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그런 작업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판매해서 수익을 내서 다음 시즌을 또 확장을 하고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워낙 작은 자금으로 시작을 했던 브랜드다 보니까 옷을 많이 만들 여유도 없었고 초기에는 샘플실에서 생산을 했었어요. 샘플실에서 샘플도 만들고 제품도 만들고 그렇게 되면 사실 샘플실에서 생산한 단가에 흔히들 패션 업계에서 붙이는 마진을 붙이면 거의 뭐 명품급이 돼버리거든요, 가격이. 그렇군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처음에는 마진이나 이런 것들을 다 포기하고 심하면 뭐 몇천 원 남는 경우도 있었고 영마진인 제품들도 있었어요, 사실. 그렇구나. 그 의지가 대단하시네요. 근데 정말 쉽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 그냥 캐주얼 스타일의 옷을 선보이는 것보다 난이도가 좀 더 높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진입 장벽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뭐 추후에 나아가서는 이제 아웃도어 특히나 이제 기능성 소재나 이런 부분들을 또 사용할 여지가 있다 보니까 그게 좀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래서 정말 아웃도어 브랜드는 규모의 경제를 가지고 있는 대기업 아니면은 좀 손대기가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했거든요. 20년도 때 원단값이나 부자재 값이랑 지금 원단값, 부자재 값이랑 차원이 많이 다르기도 하고 물가가 모르겠어요. 그 20년 이후부터 체감상 급격하게 모든 물가가 다 오르는 느낌이었고 그래서 수량을 조금 더 업해서 소규모 공장에 맡기고 소규모 공장에서 맡겨서 계속 생산을 하다가 더 많은 생산을 할 수 있겠다 싶으면 좀 더 큰 규모의 공장으로 가서 단가를 계속 조금씩 낮춰왔던 것 같아요. 사실 지금도 마진이 좋은 편은 아니에요. 근데 가격을 올리는 건 좀 아직까지는 보수적인 입장인 것 같아요. 좀 전에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아웃도어라고 불리는 이 씬 자체가 이제 대기업 아니면 극소규모 약간 이렇게 양극단에 좀 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원단 사용에 대한 부분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사실 그게 이제 규모의 경제 때문에 그렇게 되는 부분이죠. 맞아요. 보통 이제 많은 소비자분들도 많이 아시는 것 같긴 한데 국내 브랜드들 왜 이렇게 비싸? 이렇게 질문들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근데 국내 브랜드라서 비쌀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많거든요. 대기업들이 사용할 수 있는 원가를 절감하면서 공임을 절감하면서 하지만 퀄리티는 떨어지지 않는 그 아래에 깔린 그런 수많은 비용들이 어느 정도 제반상이 준비가 되고 투자가 돼야 되는데 국내 도메스틱 브랜드 중에 그렇게 플레이 할 수 있는 브랜드들이 많지는 않잖아요. 원단 같은 경우에도 특히 이런 아웃도어 브랜드들 원단이 특히나 심한데 그런 흔히 말하는 고어텍스나
퍼텍스나 이런 좀 기능성 소재들 그 외에 이제 브랜딩이 되어 있지 않지만 똑같은 기능을 하는 그런 유사 퀄리티의 원단들도 진짜 많거든요. 근데 그런 원단들조차도 어느 정도의 미니멈 야드수가 정해져 있고 그런 야드수 정도를 도달해야만 발주를 하고 생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이유들을 이제 뭐 그런 뭐 다른 유튜버 분들이나 어떤 커뮤니티나 그런 데서도 많이 이제 글들을 올리고 소개를 해주시기도 하면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 도메스틱 브랜드들이 결코 쌀 수 없는 이유가 그거고. 그렇죠. 또 그만큼 만들면은 그만큼 또 판매도 해야 되니까. 근데 그만큼 판매를 못했을 때 그게 또 재고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부분에 대한 그 리스크. 근데 심지어 뭐랄까 아웃도어 브랜드는 뭐 아웃도어 포지셔닝을 하고 있는 브랜드들은 또 그런 소재적인 측면에서도 사용하기가 어려우니까 뭐 어떻게 보면 진입 장벽이 굉장히 좀 높을 수밖에 없는 게 있네요. 네네네. 그렇구나. 뭐 그런 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디자인적 요소를 더 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운영하는 방법? 그런 부분에서 고요연은 되게 스타일적인 부분이나 뭐 아까 말씀해주신 그런 영역들을 잘 찾아서 나아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번 시즌에 처음으로 이제 하드쉘 제품이 이제 새롭게 출시가 됐거든요. 2.5 레이어여서 약간의 스트레치성도 살짝 있고 그래서 엄청 하드한 소재는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시즌 계절에 좀 착용할 수 있는 두껍지 않은 제품인데 어쨌든 그런 그 레이어를 이제 겹겹이 쌓아서 원단을 재직하는 과정 자체가 일반 소프트쉘 원단이랑 가격이 배 이상 차이가 나다 보니까 그렇구나. 가격이 비싸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하드쉘 원단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방수가 돼야 되다 보니까 네. 레이어 안쪽에 이제 멤브레인이라는 필름을 넣거든요. 그래서 멤브레인 필름을 넣고 그 위에 이제 그 어떤 트리코트나 그런 메쉬적인 소재나 이런 것들을 위에 한 번 더 접착하는 식으로 그렇다 보니까 가격이 꽤 많이 비싸질 수밖에 없고. 그럼 내부에 심실링 처리도 하나요? 아, 그렇죠. 그 비싼 원단을 쉽게 말해서 방수 원단을 썼는데 봉제 사이로 물이 다 스며드는. 네. 그 땀수한 거 사이로 물이 스며들어서 이렇게 똑똑똑똑 떨어지는 경우가. 그래서 땀이 지나간 그 자리에 물자국이 이제 물이 배어서 이렇게 난다든지 그렇죠. 그런 식으로 될 텐데 보통은 진정성 있는 아웃도어 브랜드들은 보통은 잘 안 하는 방법이죠. 아웃도어 환경에서도 좀 활용도가 있어야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것들이 그냥 일반 캐주얼 옷 만드는 것보다 훨씬 많겠네요. 일단 편안해야 되니까 아웃도어 브랜드인데 사실 불편하면 아웃도어 브랜드라고 하기가 좀 되게 민망하잖아요. 그래서 패턴적으로도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고 팬츠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스트레치성 있는 원단으로 좀 많이 커버가 돼요. 근데 자켓 같은 경우는 뭐 스트레치성 있는 원단 이외에도 좀 그런 일반 나일론 100% 원단을 쓴다든지 그런 좀 스트레치성이 없는 원단들을 쓰는 경우들이 있어서 자켓 같은 경우가 패턴이 좀 많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구나. 사실 어떻게 보면은 뭐 브랜드라는 것도 수익이 있어야 다음 시즌을 또 준비할 수 있다 보니까 맞아요. 네. 안정적인 마크업이 형성되는 것도 굉장히 또 중요한 영역이긴 한데 소비자분들한테 더 좋은 제품을 좀 합리적인 가격으로 공급하자 하는 부분들도 또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어떤 미션 중에 또 하나다 보니까 항상 그 안에서 좀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되게 몰랐던 사실들인데 또 디테일하게 설명해 주셔서 많은 도움이 된 것 같네요.